여러분,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매일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죠? 일에 몰두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온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도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안정과 익숙함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죠. 지금 이대로만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을 거야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조짐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한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변화 중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일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때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새로운 배움과 발견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익숙했던 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오히려 다시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거나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이 되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과거의 열정이 그리울 때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으며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장은 결코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멋진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변화의 순간들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법칙들을 알아보며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변화는 대운의 징조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변화가 고통과 시련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쩌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기회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호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도 많고 꿈도 컸지만 바쁜 일상과 생계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꿈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며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잔잔하게 흘러가겠지라는 기대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은퇴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그의 아내 김정순 씨가 준비한 깜짝 파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그의 은퇴를 축하하며 따뜻한 말과 웃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호철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봐요.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호철 씨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꿈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는 그 꿈이 너무 멀어 보였지만 아내의 격려가 그를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의 기대감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오랜 친구 박영수 씨가 찾아와 더 큰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호철아, 요즘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함께한다면 정말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잖아. 그 제안에 호철 씨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이 점차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오래된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작은 블로그에 올린 그의 글들은 곧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전혀 모르는 이들도 그의 글에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호철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운이 완전히 들어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 수백 명의 청중이 그의 말에 집중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감격과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호철 씨의 삶은 은퇴 후에 예상했던 단순한 일상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대우는 단지 성공과 명예만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운이 다가오는 신호일까요? 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축복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변화의 순간에 계신가요? 변화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생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법칙, 변화는 대운의 징조다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대운이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더 큰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쁜 일상에 묻혀 살아가는 동안 내면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휩싸여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운명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이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민 씨는 4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가족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전문가였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넉넉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종종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삶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은퇴를 몇 달 앞둔 어느 늦은 밤, 정민 씨는 우연히 다락방에서 오래된 그림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붓과 물감, 어릴 적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스케치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섰고 한참을 바라보다 그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과 열정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의 아내 민경 씨가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그림 그릴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그 꿈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정민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현실에 묻혀 살며 잊어버린 꿈이었지만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늦었잖아. 그는 스스로의 불안과 회의감을 떨쳐내기 힘들었지만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때가 왔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시도에서 도화지에 번져버린 물감, 마음에 들지 않는 선들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는 도화지 앞에 앉아 자신의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끝에는 점점 더 생명이 깃들었고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차 완성도가 높아졌고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그림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작품이 동네 아트 페어에 출품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그가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서 있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그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민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정민 씨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따르니 이렇게 큰 기쁨이 찾아왔구나. 그의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는 여러 전시회에 초청받으며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운이 그의 삶에 들어온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순히 회계사로서의 안정된 삶에 머물렀다면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따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에게 성공과 명예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정민 씨처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을 다시 꺼낼 때
인생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번째 법칙,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갈 용기를 낸다면 인생의 대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때 인생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기회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일하던 그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선영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그녀를 짓눌렀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불안감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일을 끝낸 어느 날 무심코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고 아이들이 맑은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노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지나쳐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갇혀 살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내가 가진 이 시간 속에 행복이 있잖아. 그날 이후 선영 씨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그저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하루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 아침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그 향과 따뜻함을 온전히 음미했고, 가족과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가족의 웃음과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일을 할 때도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압도되기보다 한 가지 업무에 몰입하며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고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자. 이 순간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반복할수록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녀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상사와 동료들은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는 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동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대화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을 느끼고 엄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 깊고 풍성해졌고 가족 간의 유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그동안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사실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이 그녀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운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마음이 안정되자 새로운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살았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그녀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영 씨처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긴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대운을 불러들이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몰입할 때 인생은 더 큰 기회와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대운은 바로 그 순간에 깃들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과 변화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용기를 냅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정우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평생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살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를 좋아했던 그는 늘 요리사를 꿈꿨지만 현실적인 책임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담긴 요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제공되었고 요리는 단순한 취미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고 우철 씨는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어딘가 모르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기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 요리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 줄까? 걱정과 회의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루는 깊은 밤, 그는 부엌에 홀로 앉아 손에 쥔 요리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수진 씨가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당신의 음식이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알잖아. 이제는 당신 자신을 믿어봐.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 아내의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울렸고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내 자신을 믿어보자. 그는 모든 두려움을 안고 작은 음식 트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저축을 모아 트럭을 준비하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들을 메뉴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적어 실망도 했지만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요리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트럭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 대신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의 정성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한 유명 음식 블로거가 그의 음식 트럭을 찾아와 음식을 맛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블로거는 그의 요리를 칭찬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그날 이후로 그의 트럭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우철 씨는 자신이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디딘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운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며 잃은 것은 더 이상 그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음식 트럭은 점점 더 성장했고 그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를 선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딘 용기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우철 씨처럼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인생은 새로운 기회와 대운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인생은 그 용기에 보답하며 더 큰 행복과 성취를 안겨줄 것입니다. 대운은 바로 그 용기의 순간에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더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김용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평생 개인 사업가로 일하며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누구보다 철저했고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그를 엄습했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큰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계약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고 그는 점점 더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망치면 모든 게 끝이야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 정민 씨가 우연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민 씨는 영호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눈빛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야,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영호 씨는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는 결국 벽을 허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안도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정민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영호 씨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두려움을 조금씩 해소시켰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도와주었고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더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면서 영호 씨의 삶은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새로운 활력과 기회로 가득 찼습니다. 대운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더 큰 의미와 성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버텨내던 고통 속에 있던 자신이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우는 바로 그 관계와 연결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김용호 씨처럼 주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5번째 법칙,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라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할 때 인생은 더 많은 기회와 대운을 안겨줄 것입니다. 대운은 바로 그 연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6번째 법칙,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은 종종 우리를 가장 힘든 순간에 시험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대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박혜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2세에 은퇴한 혜경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금을 모아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아늑한 카페를 열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비치고 직접 구운 빵과 정성 들인 커피는 손님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혜경 씨의 작은 카페는 점점 손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빈 테이블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이 나이에 다시 새 출발을 꿈꾼 게 무모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좌절감에 시달리며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지만 혜경 씨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그녀와 남편의 오랜 꿈이 담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혜경 씨는 침대에 누워 고민하던 중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주말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만든 디저트를 제공하며 홈메이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갤러리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부터 행사 준비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쿠킹 클래스에 예상보다 적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끝까지 해보자. 혜경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남편과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 끈기와 열정은 결국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의 카페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혜경 씨가 여는 이벤트를 기다렸고,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카페는 처음으로 만석이 되었습니다. 혜경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남편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 그때 대운이 그녀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카페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고, 혜경 씨와 남편은 꿈꿨던 삶을 살아가며 더 큰 행복과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박혜경 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시험할 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대운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6번째 법칙,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인생은 반드시 그 끈기에 보답하며 더 큰 기회와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대운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곁에 머뭅니다. 7번째 법칙, 배움에 늦은 때는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배움의 기회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배움은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72세에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매일이 길고 무료하게 느껴졌고 삶의 열정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지훈이가 그를 방문해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컴퓨터를 안 써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손자의 말에 정수 씨는 마음속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 번도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기술의 변화가 그에게는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배워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밤 그는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배움에 늦은 때는 없다고 하잖아. 나도 한번 배워보자. 그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수 씨는 동네 주민센터의 실버 세대를 위한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낯설었고 키보드 자판을 칠 때마다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강사의 설명은 너무 빠르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운 거야.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그는 매일 집에서 손자 지훈이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응원하며 차근차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고 실수에 대해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는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지훈이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 씨는 손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뻤습니다. 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정수 씨는 배움의 기쁨뿐만 아니라 손자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메일을 보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지만 어느새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가족 여행 사진을 모아 슬라이드쇼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조금씩 영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사진에 음악을 넣고 자막을 추가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자신의 창의성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가족 모임 날, 정수 씨는 완성된 영상을 가족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가족의 추억이 음악과 함께 흐르자 모두가 감동에 젖었습니다. 특히 손자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정수 씨는 뭉클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구나. 그때 대운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 배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이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손자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배움과 연결로 풍성해졌고 활기와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결심할 때 대우는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7번째 법칙, 배움의 늦은 때는 없다를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배우는 열정을 가질 때 인생은 더 큰 기회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대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의 곁에 머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7가지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멈춰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대우는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법칙, 변화는 대운의 징조다를 기억하세요. 변화가 두렵게 다가올 때도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법칙,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를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안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열정을 따르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세 번째 법칙,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를 실천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인생은 더 많은 기회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번째 법칙,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라를 떠올리세요.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할 때에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라는 우리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인생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법칙,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를 명심하세요. 인생이 우리를 시험할 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대운을 맞이합니다. 힘든 순간을 견디며 끝까지 나아갈 때 인생은 그 끈기에 보답합니다. 일곱 번째 법칙, 배움의 늦은 때는 없다를 꼭 실천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7가지 법칙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도전할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들을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없는 배움과 도전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대우는 여러분이 부르는 그 순간 언제나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